파트 1 비타민C는 아는데 앞타민C는 뭐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뉴스에서 앞타민C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비타민C 말 잘못한 거 아냐? 하셨던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비타민C는 감기 예방에 좋다, 피부에 좋다 하며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영양소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레몬이나 귤을 드시던 기억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앞타민C는 이름부터 낯설지요. 그렇다면 이 앞타민C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비타민C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물질입니다. 비타민C는 공기나 열에 약해서 쉽게 산화되며 몸에 들어가도 흡수율이 낮아 많이 먹어도 대부분 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루에 조금씩 나눠 먹어야 한다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앞타민C는 다릅니다. DNA 앞타머라는 작은 조각과 비타민C를 결합해서 만든 형태인데요. 이 덕분에 산화가 잘 안되고 몸속에서 더 오래 머무르며 흡수율도 높아졌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비타민C가 작고 약한 배라면 앞타민C는 단단한 갑옷을 입은 배입니다. 파도가 쳐도 금방 가라앉지 않고 멀리까지 항해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방어력이 약해지고 활성산소라는 노화를 촉진하는 녀석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더욱 필요해지는데 앞타민C는 이 항산화 작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죠. 이쯤 되면 그래서 앞타민C가 꼭 필요한가요?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파트 2 왜 굳이 앞타민C를 먹어야 할까?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같이 수많은 세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불필요하면 바로바로 제거되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제거 기능이 약해져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나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섭취하죠.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아 몸에서 빨리 빠져나갑니다. 또한 열과 산소에 약해 조금만 방치해도 효과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레몬을 썰어놓고 하루만 지나도 비타민C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쉽게 사라지다 보니 비타민C는 꾸준히 자주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렇게 챙겨 먹기란 쉽지 않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앞타민C입니다. 비타민C에 DNA 앞타머를 붙여 공기나 열에 쉽게 산화되지 않도록 만든 것이죠. 또한 흡수율이 낮던 비타민C에 비해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적은 양을 먹어도 좀 더 효율적으로 몸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비타민C의 약한 부분을 앞타민C가 보완해주는 셈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앞타민C는 아직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고 일반 식품에 가까운 물질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비타민C의 효과를 좀 더 잘 발휘하도록 돕는 보조수단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앞타민C는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을 줄 수 있을까요? 파트 3.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 앞에서 앞타민C의 장점을 살펴봤지만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올바르게 섭취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노인분들이나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더더욱 섭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우선 과다 섭취는 절대 금물이에요. 앞타민C를 너무 많이 먹으면 드물게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몸에 좋은 것이라도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제품에 적힌 1일 권장량을 지켜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섭취 시기도 중요해요. 빈속에 먹으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식사 후에 물과 함께 섭취하는 걸 권장드려요. 식후에 먹으면 위산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흡수율도 더 좋아지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 임신 수유 중인 분은 꼭 기억해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섭취 전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몸 상태에 따라 앞타민C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정해진 양을 식후에 몸 상태를 고려해 섭취하는 것, 이것이 앞타민C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먹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파트 4. 나에게 맞는 앞타민C 제품 고르는 법. 이제 섭취법을 알았으니 어떤 제품을 고르면 좋을지도 함께 알아볼까요? 시중에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어서 처음 고르실 땐 헷갈릴 수 있지만 아래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훨씬 쉬워져요. 먼저 성분과 함량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제품 설명에 앞타민C 함량이 적혀 있는데 너무 적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고 너무 많으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1일 권장량 범위 내인지 확인한 뒤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형태예요. 앞타민C는 분말, 정제, 캡슐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본인이 먹기 편한 형태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첨가물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같은 부영제나 합성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오래 먹으면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가능하면 첨가물이 최소화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참고해보세요. 제품 설명만으로는 맛이나 복용감, 부작용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비슷한 연령대의 후기를 보면 훨씬 현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특히 노인분들 후기가 있다면 참고하기에 더없이 좋겠죠. 이렇게 성분 형태 첨가물 후기까지 살펴보고 고르면 나에게 꼭 맞는 앞타민C를 더 안전하게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앞타민C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물질을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비타민C가 몸의 방패라면 앞타민C는 그 방패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보조장치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건강을 지키는 보조수단일 뿐 약이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건강한 날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